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상처받고 지치고 스스로를 탓했던 순간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고민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멈춰야 할 행동은 참견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견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타인의 선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거나 그건 잘못된 결정 같은데 라고 말하며 조언을 건네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고민해 보셨나요? 참견은 종종 도움보다는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에게는 내 선택은 잘못됐다는 무거운 메시지로 전달되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고 또 누군가는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립니다. 중요한 건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여유가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는 질문은 친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스스로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정말 멋진 도전이야. 나는 내가 해낼 거라 믿어. 라고 말한다면 이 한마디가 친구에게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세요. 도움을 주고 싶다면 비판이 아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응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불완전함을 존중하세요. 완벽을 강요하는 태도는 관계를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 배우자, 동료에게 더 잘하길 기대하며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불완전함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보세요.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다 실수했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수고했어. 내가 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관계를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완전함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이렇게 못했어? 라는 말은 아이를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만큼 노력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더 큰 동기를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순간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세상은 너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어? 라는 질문은 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더 깊은 대화를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옳다는 믿음이 때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자신의 길이 틀렸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참견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신뢰와 존중으로 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따뜻한 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묻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묻는 실수를 합니다. 월급이 얼마야? 집이 몇 평이야?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려는 시선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불편함을 주고 관계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도유의 크기가 아닌 존재의 깊이가 삶을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면에 담긴 삶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친구에게 너네 집 몇 평이야? 라고 묻는 대신 요즘 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비교와 경쟁이 아닌 공감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숫자가 아닌 그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은 뭐야?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반론으로는 단순히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비교와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신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존중할 때 관계는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유를 묻기보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은 때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고 자신의 결정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어떻든 그 선택에는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마음의 뿌리는 삶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게 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을 갑작스레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라고 묻는 대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듣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고 진심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해결책은 상대의 결정을 의심하는 대신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했겠지만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요청할 것입니다. 마음을 묻는 질문은 상대의 신뢰를 얻고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묻기보다 확신을 나누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그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결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상대에게 의심과 불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어 하며 그 선택이 옳다고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장자는 길은 걸어가는 사람의 것이며 다른 이가 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길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을까? 라고 묻는 대신 너라면 충분히 해낼 거야. 그 선택이 정말 기대돼.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용기와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상대방의 선택을 의심하는 대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어라는 말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론으로는 잘못된 결정을 막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의 목적보다는 믿음과 응원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의심 대신 확신을 담은 말은 상대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결국 묻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지 아니면 신뢰와 공감을 전달할지 고민해 보세요. 묻지 않는 대신 믿음을 채울 때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할 3가지.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두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길 원하고 연인은 서로를 통제하려 하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사랑한다면 묶으려 하지 말고 날개를 달아주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 할 때 부모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한다면 자녀는 자신감을 잃고 점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의 선택을 믿고 응원할게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도 부모의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끌기보다는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인에게 완벽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아이의 성적, 배우자의 행동, 심지어 자신조차도 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면 관계와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은 완전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다 실수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혹자는 완벽을 추구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완벽주의는 관계를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와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하려는 욕심을 멈추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심에 빠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감사와 행복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비교는 만족감을 앗아가고 끝없는 결핍감에 빠지게 합니다. 공자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속도와 가치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높은 연봉을 자랑할 때 자신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끼는 대신 정말 열심히 해서 멋진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축하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비교를 멈추고 내 삶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혹자는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로 얻는 동기부여는 지속적이지 않고 감정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심 대신 자유를 주고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불완전함을 사랑하며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견, 질문, 욕심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관계와 삶을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참견 대신 기다림을, 질문 대신 공감을, 욕심 대신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따뜻해지고 삶은 한층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참견을 멈추면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멈추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비교와 강요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참견, 질문, 욕심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로 인해 변화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공감과 위로, 그리고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